네, 제가 강압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필요하신 내용들만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제가 필기를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고 밑줄 쪽 치고 갈게요. 일단 광합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자어인데 빛광자 그리고 합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빛으로 뭔가를 양분을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식물이 이제 빛, 이제 에너지 형태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원료는 식물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인데 양분을 처음으로 만들 때 포도당 형식으로 만들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에서 소화 같은 걸 배울 텐데 그때도 이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비슷한 포도당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때 포도당이 일하는 이제 양분과 함께 산소도 발생해요. 태초에 지구가 생기고 이제 생물들이 처음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처음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점점 지나면서 빛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 계통의 조상들이 처음에 만들어져요. 그때 얘네가 세균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남세균이라고 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데 얘네가 이제 나중에 진화를 하면 식물 쪽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어쨌건 걔네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을 시키잖아요. 처음에는 태초에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면서 얘네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 그럼 그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이제 동물 계통의 생물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그 산소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어쨌건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걸 왜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포도당을 만들면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뒤쪽에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얘네가 식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다시 돌려서 에너지를 요 과정을 반대로 돌리면서 에너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보면요, 첫 번째 광합성을 보시면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되어 있는데요. 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고 광합성 생성되는 물질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원료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요 식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조금씩 보긴 하겠지만 광합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가 뭐 블랭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채울 때 중요한 시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엽록체라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주로 엽록체는 잎에 존재하고요. 잎을 구성한 여러 조직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작은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광합성에 이용되는 적절한 파장의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런데 빛에너지를 흡수할 때 빛의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 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빨간 계열부터 뭐 보라 계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빨간 계열의 에너지가 조금 낮은 계열이고 보라 계열이 에너지가 조금 높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에너지가 높은 계열을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낮은 계열 빨간색 계열의 빛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가 빨간 계열의 빛을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거는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빨간색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하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빛을 흡수할 때 특정 파장이 빛을 흡수하고 우리 눈에는 나머지가 반사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건 엽록소라는 기관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빛을 가지고 이제 엽록체가 큰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고 엽록체는 그 빛을 가지고 이용한다. 알겠죠? 광합성으로. 그래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고 그 빛을 가지고 엽록체가 같이 함께 광합성을 만드는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보시면요, 빛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엽록소에서 흡수하게 되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건 빛 에너지였잖아요. 에너지를 양분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어쨌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뭐 이런 포도당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포도당으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포도당의 형식으로 바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이 처음에는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녹말의 형식으로 바뀔 건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포도당으로 저장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잎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거든요. 기공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겠죠.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돼서 식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 나무 통이 있잖아요. 그게 줄기란 말이야.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줄기에 있는 물관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미세 관들이 있어요. 그 물관을 타고 쭉 이제 잎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증산 작용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뒷장에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빛과 이산화탄소,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제 포도당하고 산소 같은데 산소인데요. 포도당은 이제 광합성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당 형식으로 생성되고요. 생성된 다음에 바로 어떤 바로 옆에다가 창고에다가 잎에 있는 특정 뭐 옆에다가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뭐 구석진 곳에다가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 이유는 녹지 않고요. 얘네가 낮 동안은 계속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양분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쌓이면은 일단은 녹말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왜냐면 포도당 때 광합성 형식에 만들어질 때 물이 계속해서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는다는 말이야. 녹으면 안 되잖아. 만들어냈는데 물에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광합성 안 하잖아요. 광합성 안 하거든요. 왜? 광합성이 빛이 필요하니까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동안에는 이제 물에 녹는 형태로 설탕으로 전환시켜 다시. 왜냐면 다른 기관을 이동을 시켜야 되고 얘네가 막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혈관을 통해서 다 뭔가가 이동이 되잖아요. 영양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에 녹여가지고 어떤 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탕 형식으로 전환을 물에 녹는 형태. 다시 정리하면 물에 녹는 형태인 포도당으로 일단 만들어져. 그런데 물에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녹말로 저장을 해야 돼요. 광합성 생성물은 원래 포도당인데 바로바로 녹말로 저장을 시켜.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설탕으로 또 바뀌어서 이제 물에 녹은 형태로 체관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는 물 같은 경우는 물관이라는 관이 있었잖아요. 물관 옆에 얘네가 또 바깥쪽에 체관이라고 해가지고 영양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또 있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또한 이제 뭐 다른 기관들 있죠. 다른 줄기라든지 다른 잎이라든지 뭐 다른 뿌리라든지 꽃 같은 곳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물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 형태는 나중에 좀 배울 텐데요.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가 어디 열리지? 뿌리인가? 네. 땅 밑에서 이제 캐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고구마가 좀 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잎에 가지 끝에다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탕으로 전환된 것들이 다른 기관으로 다 보내진 다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고구마 형태, 감자 형태, 과일들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산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호흡이란 식물도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남은 산소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그때 배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산소를 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특히 동물 같은 애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빛 같은 경우는 영록체에서 영록세를 통해서 흡수됐다. 이 정도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제 132페이지 책을 한번 보면요. 두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별표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렸고 이쯤 한번 그어볼게요.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영록세에서 흡수한다 돼 있는데 영록세에다가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물 같은 경우는 물관을 통해 이까지 이동한다 돼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공을 통해 흡수한다. 그래서 기공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지금 봤는데 가르는 책이 없었구나. 미안해. 조금만 설명하고 복사해 볼게요. 일단 요거 보시고 다 있으니까.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엽록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엽록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이제 초록색 알갱인데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이고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빛은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작은 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엽록소 보시면 엽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고 빛을 흡수한다 돼 있죠. 가운데 보시면요,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제 숨을 불어넣는데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가나다에 넣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 시험관 있는데 가에는 이제 BTB 용액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잖아요. CO2. 이산화탄소가 물과 만나면요, 탄산 형태가 돼서 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BTB 용액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수 있을 거예요, 그죠? BTB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BTB 용액의 색깔 변화해가지고 BTB 용액은 BTB라는 지시약인데요, 산성이나 중성이나 염기성은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성에 따라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원래 중성 상태에서는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염기성 상태에서는 파란색이 되고요. 방금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산성 환경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변했고 나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넣고 BTB 용액에 숨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호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산성이 돼서 노란색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식물을 집어넣는데 검정말이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사는 식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걔네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가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제거가 되겠죠.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점점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막아놨어요. 알루미늄 홀을 이렇게 막아놔. 그러면은 얘네가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CO2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색이 됐죠. 그래서 얘는 산성이고,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가 물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성인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검정말이 이제 이산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산탄소 제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성이었던 게 중성을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초록색이 되겠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점점 색깔이 변하겠죠. 갑자기 노란색으로 파란건 변한 게 아니라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런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빛만 있는 조건이고요. 이 실험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로 알죠? 네,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는 조건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빛에다가 그 다음에 식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검정말을 넣은 거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식물이 있는데 빛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만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고요.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대조군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 보시면요, 나번만 이제 보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변한다 돼 있는데 파란색에다가 동그라미처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검정말이 있고 없고, 없을 때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말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하면 초록색, 파란색을 거친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빛을 차단하면 노란색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검정말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 광합성은 이제 빛이 있어야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광합성하고 관련돼서는 이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색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BTB의 색깔 변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보시면요. 시험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광합성에는 이산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험관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거. 네.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2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하기 전에 오른쪽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